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일요일인데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계신지요? 지난 그 1월 달 장이 마감이 되고 2월 이틀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장이 아주 새로운 테마로 저 PBR주가 갑자기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들, 지금까지 우리가 장기에 이런 대형 자동차주, 물론 수익성이 뛰어나고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또 첨단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는 왠지 소외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던 이런 종목이 갑작스럽게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현대차가 가볍게 우리가 주봉으로만 봐도 그동안 20만 원대를 밑돌면서 지리한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주가가 지난 주말경부터 갑작스럽게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존의 고점을 쉽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 볼 때도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때 주가가 3,000포인트가 넘게 간 그런 상황이었었죠. 종합지수가. 그때 28만 9천 원 고점을 기록해 놓고 한 3년 이상 장기 횡보하면서 최근에 신고점을 향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이 저 PBR이라고 하는 종목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것들의 그 시장의 테마가 바뀌었는가. 작년도 물론 그 이전부터 반도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일부 핵심주들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에 열광하면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순환되는 이런 모습에서 2024년도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기서 지금 현재 그 현대차의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이런 강세로 봐서는 특징적으로 일반 개인들하고는 다르게 이런 우량 대형주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경우 보면, 초기 단계에는 그동안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물량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패턴이 어느 순간에 일부 개인들처럼 쓸어 담았던 주식을 조금의 수익을 보고 곧바로 매도하는 이런 패턴은 아닌 것 같은 강한 그 시장의 테마를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서 큰 대목으로 PBR이라는 개념과 퍼라는 개념이 많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주가의 가격이 적정가가 어떻게 매겨지는가 볼 때 이 회사가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 연간으로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PBR이라는 개념은 안정성의 개념이죠. 그동안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내부적으로 부채를 제한 순수한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거를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로 나눠봤을 때 지금 현재의 주가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PBR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주말에는 어차피 시장이 PBR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다음 주에도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PBR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부채를 제한,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누고, 그리고 그 주식수로 나눴을 때 일주당 순자산가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퍼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돈을 이익을 얼마 내느냐 이 관점이라고 한다면, PBR은 새롭게 회사의 원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PBR을 제 나름대로 2023년도 9월 그 투자정보에 그 HTS 상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최근에만 해도 외국인이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유독 현대차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는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 PBR 종목으로도 바이오 쪽에 시젠이라는 종목 쪽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는 들어오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종목을 PBR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미래 성장성이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좀 더 퍼가 높게 형성이 되는,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네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지금 현대차 쪽에 왜 유독 외국인이 이렇게 집중 매수를 하는가, 요거를 수치로 보고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자산에서,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러면은 이 순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일주당 자산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2억 1150만 주라고 했는데 요거는 현대차의 주식수를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는 거죠. BPS가. 이거를 주가로, 현재 주가를 BPS로 나눈 겁니다. 그거를 PBR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BPS, 일주당 자산 가치와 현재가의 비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하고 일주당 자산 가치가 똑같으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1보다 현재 주가가 일주당 자산 가치보다 크게 되면 1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 1 이상이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 이하로 나오면 저평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요 기업들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와 또 하이닉스, 또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물론 현재 주가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은,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지금 고평가다 아니면은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PBR로 분석을 한 개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젠에 대한 것, 요거를 제가 HTS 상에 실적 보고가 나온 거, 그거를 근거로 해서 BPS를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인데요. 이게 HTS 상에 나와 있는 현대차에 대한 자산 재무제표인데요. 지금 자산 총계로 보면 279조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수치상으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279조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부채 총계를 또 보면 되겠죠. 부채는 178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채 총계가. 그러다 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기 자본, 순자본이라고 하겠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보실 필요 없고요. 재무제표상에서 보시면은 자본 총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본 총계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수치인데 요게 101조로 나와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제가 조사해서 요 수치로 한 거는 계속해서 여기서 살펴보지 않고 제 표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예, 요약해 놓은 거. 현대차의 자산 총계가 279조고, 부채가 178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대략 요걸 빼면 101조가 나오겠죠. 이 현대차의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본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기 돈이 101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101조의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 BPS, PBR이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가총액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48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부채를 뺀 현대차의 순수한 자기 자산이 101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평가는 48조밖에 되지 않고 있죠. 그 개념은 지금 현대차의 전체 주식수가 2억 1153만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요 수치로 환산을 했는데요. 이 계산기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한번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면 101조 나누기 2억 1153만 하면은 대략 47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대차의 순수한 자산 가치가 47만 7천 원인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2만 7천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22만 7천 원을 47만 7천 원으로 나누게 되면 현대차의 BPS는 0.47이라는 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BPS가 1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절반 넘게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겨냥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첨단 산업으로 미래 성장성이 많이 부여되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3년 3분기 기준은 물론 이제 연말 자료는 전부 다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대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략 자산이 102조가 되고요. 부채가 46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자본이 55조입니다. 이 순자본 55조를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7억 2,800만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55조를 또 7억 2,800만 주로 나누게 되면 BPS 순자산,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7만 5천 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7만 5천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13만 4,900원으로 현대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현대자동차는 47만 원의 이 순자산 가치가 나오는데도 시장에서 평가는 22만 원으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성장성을 높게 부여를 해서 BPS를 환산해 보면 1.78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회사 청산가치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일 경우 PBR이 1일 경우는 청산가치가 그대로 모든 주주가 투자한 금액만큼 다시 회수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1.7 정도의 높게 한 70% 정도는
순자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에코프로비엠만 제가 여기에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 2차 전지 핵심 주였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023년 3분기에 4.8조거든요. 근데 부채가 3천억 정도 돼요. 3조 원 정도 됩니다. 부채가 3조 원이다 보니까 순자본이 1.7조 원이거든요. 1.7조 원을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전체 주식수가 9,780만 주 아닙니까? 이거를 9,780만 원으로 나누면 순자산 가치, 부채를 빼고 회사의 부채를 제한 회사의 순수한 자산 가치는 17,380원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을 높게 주다 보니까 22만 9천 원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한때 50만 원이 넘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고점 대비에는 많이 하락이 돼 있지만 우리가 PBR로 접근을 해보면 여전히 고점이라는 거 22만 9천 원을 17,000원으로 나누게 되면 13.4라는 얘기가 나오죠. 회사의 순수한 자산 가치 대비 우리가 10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에코프로비엠한테 주고 있다고 하는 점. 요 점은 우리가 어떠한 그 안정성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젠 최근에 MS와 기술 협업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잠시 조정은 받고 있지만 한때 코로나 때 우리가 진단 키트의 매출이 아주 급증을 하면서 무상증자를 감안해도 고점 16만 원, 100% 무상증자를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은 30만 원이 넘어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만 6천 원대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해보면 자산은 1.2조가 되고요. 부채는 2천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본이 1조 원 정도가 순수하게 자산 가치가 1조 원 정도는 되고 있다. 이 1조 원이 시장에서 평가는 지금 1.3조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 수는 5,222만 주고요. 5,222만 주. 그래서 BPS를 계산을 해보면 1조 원을 5,222만으로 나누게 되면 19,9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죠. 지금 현재가 대략 26,000원이기 때문에 나눠보면 1.3이다.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대표적으로 제가 모든 종목의 BPS 지금 현재 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HTS 상에서 퍼가 이렇게 7.2다 얼마다 이렇게 수치가 업데이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BP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직접 다뤄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고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시젠까지 BPS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그 현대차가 0.47, 정말 우리가 이 자동차가 수익성도 좋고 안정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 성장성의 개념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아닌 다소 그 첨단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쪽보다는 밸류를 그 미래 성장 가치를 성장의 한계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패턴들이 아마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현대차의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BPS가 상당히 PBR이
상당히 높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적어도 5 이상은 될 거로 봤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내부적으로 유보해 놓은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1.78이면 반도체 성장주 치고는 그 하이닉스의 BPS도 PBR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에코프로 BM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요.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그 논란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다가 지금 수익이 꺾이는 이런 상황에서 PBR이 다소 13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코로나 정성기에 진단키트로 엄청난 수익을 얻던 기업이 코로나의 그 팬데믹이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저 PBR주에 집중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러한 추세가 단기에 끝나지는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왜 현대차라든가 이런 저 PBR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가,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